안녕하세요. 행복한 백수입니다. 오늘은 좀 주제를 가볍게 바꿔 봤어요. 이 예전에 거래한 내역인데 좀 특이했던 물건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한번 그 물건 사진이 있나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그게 한 2015년, 16 년도에 거래가 됐던 건데 좀 특이한 물건이어 가지고 그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서 그럼 그 물건이 왜 그 당시에 거래가 됐는지, 내가 그거를 어떻게 조금 팔기 힘든 물건이었는데 어떻게 팔 수 있었는지, 그런 관점이랑 그다음에 팔고 나서 그 지역이 뭐 혹시 재개발 호재가 있어 가지고 뭐 어떻게 개발이 된다든지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매도한 지가 벌써 시간이 꽤 흘렀거든요. 예.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어, 볼게요. 제가 팔았던 데가 역천동에 있던 빌라였는데, 어, 빌라가 전용이 좀 컸어요. 뭐 한 40, 제 기억으로는 뭐 한 47제곱인가? 그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매 사업자 초창기에는 뭘 했냐면, 주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빌라를 사가지고 고쳐가지고 팔고, 아니면 빌라를 사가지고 빌라를 경매를 받아가지고 고쳐서 팔고 했었는데, 그때 제 기준이, 그 빌라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예.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가 어 전용이 큰 거. 전용이 같은 가격대 물건보다 큰 거. 왜냐면 이거를 고쳐가지고 고치고 이렇게 안 써도 되는구나. 예. 전용이 큰 거. 전용이 큰 거. 그걸 고쳐서 팔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효과가 크죠. 예. 두 번째는, 이 전용이 큰 거가 1번이면, 두 번째는 그래도 도보로 역에서 역까지 갈 수 있는 곳. 이 두 가지 기준이면 뭐 지층도 샀었어요. 지층도. 그래서 지하도 샀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거는 좀 지하치고는 좀 심하더라고요. 무슨 집이었냐면, 지하 1층이 있는데 내려가니 집 안에 계단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하 2층으로 또 내려가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좀 굉장히 놀라운 집인데, 이걸 보는 순간 내가 아무리 지하 빌라도 많이 사고 팔았지만 과연 이 집을 내가 팔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약간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때 가격이 뭐 6천인가 8천인가 좀 꽤 쌌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용에 비해서 싸가지고 이거를 사는 건 괜찮은데, 그럼 팔 수 있을까? 판다면 누구한테 팔지 이거를? 어떻게 팔지?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집을 한번 구경을 해 보면 일단은, 여기가 인제 들어오는 공간이거든요. 계단을 한 12개에서 13개 정도 밑으로 많이 내려와서 들어온 집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지하예요, 지하. 완전한 지하인데, 일로 들어왔을 때 이게 정면에 보이는 공간이, 어 여기 이 뭐라 하죠, 여기를? 주방? 예. 주방이 있는 거죠, 정면에. 이 공간이 이 현관문하고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현관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구조가 들어오자마자 왼쪽으로 가게 되면, 들어온 사람 기준이니까 왼쪽으로 가게 되면 방 1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계단이 나오고 더 내려가요. 예. 또 더 내려가고 방 2가 있어요. 예. 방 2, 3이 있죠. 예.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주방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방이 있는데 그 방 1이에요. 얘는 이제 지하 1층에 있는 거죠. 지하 1층. 특이하죠. 지하 1층. 이렇게 들어가면 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수리해서 새 놓기 전에 이런 식으로. 예. 아마 그때 월세를 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3천에 25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을 볼게요.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계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이 한 지금 3개인가 4개인가 4개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려와서
정면으로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 방이 나오고 그럼 여기 있는 창은 그럼 진짜 창이냐? 실제 이게 진짜 창은 아니고 열면 벽이 나와요. 한 20cm 정도 떨어져 있는 벽이 나오는데 요 집을 이렇게 여기가 위에 천정이라고 하면 가정을 하면 그 천정이 주차장 쪽인데 그 공간 어딘가에 이렇게 큰 쇠 문 같은 게 이렇게 덮고 있는 땅을 덮고 있는 그 장치가 있어요. 그 덮개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들면 이렇게 환기가 가능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환기가 이어지게끔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바로 외부를 볼 수 없는 그런 진짜 지하 방인 거죠. 예.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방 2번. 여기가 뭐 3번이라고 가정을 하면 2번 방으로 들어오면 2번에는 여기도 이렇게 창이 보이지만 사실상 아까랑 똑같이 천정에 그런 어떤 쇠 덮개로 접혀 있는 걸 드러내야지 환기가 되는 그런 느낌이다. 예. 그리고 여기는 또 밑에 지금 여기 사진엔 잘 안 나오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쪽 공간에 그 그게 있어요. 그 물을 이렇게 위로 퍼내는 그걸 뭐라 그러지? 집수정인가? 예. 여기에 물이 이렇게 쭉 이렇게 모여요. 모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모터가 그 어느 선까지 이거 찼다는 걸 인지를 하고 물이 여기서 한 이까지 차면 못 그 인지를 하고 이렇게 펌프로 퍼내는 거예요. 바깥으로 위로 지상으로. 그 장치가 이 방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방 2번 아래.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덮개로 덮어 놓은 거예요. 그 위에 장판이 있는 거죠. 참 이게 놀라운 구조인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화장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화장실은 어디 있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내려가서 정면 왼쪽 둘 다 방인데 여기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 오른쪽 문이 있는데 여기가 화장실인 거예요. 오른쪽 문. 예. 이게 그 화장실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넘어오면 여기 이렇게 그 샤워기가 있고 여기가 좌변기가 있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계단 아래에 여기 약간 뭔가 수상한 공간이 있는데 이 문이 있잖아요. 저는 이 문을 무서워서 열어보질 못했어요. 예. 무서워서 열어보질 못하고 그냥 어 방치시켜 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어 해를 놓고 2018년인가 19년인가 운이 좋게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운이 좋아서 팔았던 건지 제가 뭐 지하를 파는 뭐 특수한 기술이 있었던 거 아니고 집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때 참 처음에 살 때는 내가 누구한테 팔려고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는 주무시고 여기서 잠을 자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아래쪽에서는 뭔가 재봉 작업 같은 걸 하는 약간 그런 '공장으로 쓰면 어떨까?' 예. 그런 분이 '혹시나 이런 집을 살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 같으면 진짜 미친 생각인데 그런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그 집을 매수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때 운이 좋게 집이 팔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인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어 물론 제가 팔았던 시기는 약간 좀 2019 년인가 18 년인가에 팔았기 때문에 그 시기랑은 좀 안 맞긴 해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걸 뭐 매수했던 시점만 해도 한 2015 년인가 16 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만 해도 빌라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이 뭐예요? 금액이 작은 거는 1억 미만인 거예요. 예. 1억 미만에 대해서는 뭐 DTI를 안 받나? 아무튼 그랬어요. 예. DTI를 안 보고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도 1억 미만 대출은 가능했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만약에 전세 뭐 7천, 8천에 전세를 얻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누가 잘 못 받냐면 자영업자분들이 못 받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소득 신고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방법이 이제 빌라 업자들한테 가 가지고 빌라 업자들이 막 업계약을 막 해 가지고
은행 감정이 높게 나오게 해 가지고 실투 1,000만 원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을 막 만들어 주고 자기가 그거를 복비로 500 이나 1,000만 원씩 받았단 말이에요, 뒤로. 그런 게 엄청나게 성행하던 시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떤 지금 시사점이 뭐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항상 이런 제가 수업 강의 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대출 정책이 있으면 항상 그 예외가 있어 가지고 그 예외가 의외로 이제 수요의 분산을 일으키는 거죠. 풍선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지금 여기 이 빌라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는 원래 여기 대출 규제가 들어왔지만 이쪽에 이제 바깥쪽에 있는 이쪽 영역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1억 미만 대출로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오히려 전세보다 매매가 유리한 거니까. 왜? 내가 돈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없으니까 이런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게 어떤 반강제적인 그 점유형의 변화 중에 하나거든요. 요런 현상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죠? 저희는 대출 환경이 무슨 환경이 있죠? 이거 지워버릴까? 예, 지웁시다. 제목, 그래. 우리는 지금 DSR 환경에 있습니다. DSR 환경이 있죠. 대출 규제. 만약에 빌라에 DSR 적용을 안 받는 혹은 DSR 적용도 안 받고 그다음에 DTI까지 안 받는 DTI도 안 받는 대신 실수요자분들에게는 에게만 해주는 그런 어떤 대출 완화책이 나왔다. 대출 완화책이 나왔다라고 하면 얼마 이하로 해볼까요? 한 대출 2억 이하? 이런 느낌으로. 예. 이러면 빌라 쪽으로 수요가 저는 자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가는. 예. 왜? 내 돈이 너무 없는 사람들. 지금 내가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월세가 너무 많이 올랐죠. 우리 지금 현재 월세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예. 그래서 3천, 4천 실투금으로 지금 그렇다고 내가 빌라를 사면 어떻게 돼요? 빌라를 사면 어떻게 돼요? 청약에 어떻게 돼요? 영향이 없죠. 이 정도 느낌은. 그러니까 무주택 실수요자 그런 분들이 빌라를 샀다 해가지고 내가 아파트 청약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혹시나 소득이 적은 부분들이 아니면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이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빌라로 수요를 이렇게 쭉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점유형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도 가능하다는 거지.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봤을 때 이런 집에 누가 들어갈까 싶지만 이건 좀 이런 걸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 발언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아파트 월세 같은 경우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 빌라 쪽으로 수요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한 힌트를 요 사례를 보면서 오히려 이제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이걸 팔고 나서 어떻게 됐냐? 한번 볼까요? 팔고 나서 한번 볼까? 팔고 나서 한번 볼까요? 지금 대충 요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요쪽에 역천역 안에. 예. 이쪽에 있는 빌라인데 지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뭘 추진하고 있진 않아요. 예. 여기는 잘 모르겠고 여긴 뭘 추진하고 있지 않아. 요쪽에는 또 너무 이렇게 새 빌라가 많잖아요. 딱 봐도 안 될 것 같고. 그럼 이쪽 공간을 한번 제가 노후도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노후도 체크해서 거기가 개발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니까. 자, 여기 아이콘 풀을 가지고 와가지고 노후도를 그려봅니다. 자, 여기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예. 양해를 좀 해주시고. 미리 다 그려놨는데, 그래도 그린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네요. 느려서. 예. 죄송합니다. 야, 씨. 좀 빨리, 그래. 가보자. 이게 무료다 보니까
너무 좋지만 섭섭한 게 이런 속도가 좀 섭섭합니다. 예, 닥터빌드 대표님 혹시 이 영상 보시면 예, 좀 어떻게 좀 빠르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바쁘시더라고요. 예. 자, 만나라. 옳지.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 정보 및 건축물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지만 재개발, 재개발 요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나요? 노후도 49%. 아, 노후도 49%밖에 안 되네요. 결국 뭐 모아타운 정도는 할 수 있을까 말까. 근데 지금 모아타운은 주민 제한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쉽지 않고. 그래 여기가 뭐 이게 주변이랑 묶는다 할지라도 아까 보시면 약간의 빨간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재개발 노후도가 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예. 그리고 뭐 아실 가서 한번 볼까요? 아실 가서 봐도 저 아까 제가 빌라 팔았던 곳은 뭐가 진행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 호재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개발 관련된 이슈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실수요자분들은 굳이 저 빌라를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지. 굳이 없는데, 지금 옛날 같은 경우도 굳이 그 빌라를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 이제, 대출은 못 받고, 전세자금 대출은 못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매수를 한 거죠. 여기 보시면 뭐 별로 여기는 아무 추진하는 게 없네요. 예. 그래서 저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게 뭐 빌라를 하나 사고 팔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끝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빌라가 거래된다는 게 얼마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정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어떻게 하면 가지게 된다? 정규 수업을 들으면 그걸 알 수 있게 된다. 예. 그래서 그 사이클과 정책과 그리고 상품별로 얘가 왜 거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정규 수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1월 5일 날 그 사기 종강 수업이 있는데 이걸 특강으로 같이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시면 그 뭐 한 투자금 1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뭐 한 신축 가격 15억 정도 되는 그런 물건, 그런 재개발 물건 그걸 이제 찾을 수 있게 되죠. 물론 그걸 가지고 1억만 내고 15억짜리를 벌려고 하면 도둑놈 심보고 거기서 추가 분담금 더 내야 됩니다. 추가 분담금. 예. 1억으로 15억 아파트는 살 수는 없어요. 아니, 그 돈 더 이상 안 내고 1억으로 사는 건 사기예요. 예. 추가 분담금을 내야죠. 네. 하지만 당분간 뭐 예를 들어서 한 5년에서 10년 동안 1억만 넣은 상태에서 5년에서 10년 동안 1억만 넣은 상태에서 쭉 가지고 있다가 5년 있다 10년 있다가 내가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뭐 추가 분담금 5억을 더 내라고 하더라도 5억에 10%만 더 내면 되거든요. 계약금. 그래서 5억에서 1억은 5억을 더 내라고 했으니까 5천만 원. 10년 있다 5천만 원 내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예. 그런 느낌의 물건들을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이 영상 보시는 분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 어떻게 참여하는지는 그 뭐죠? 더보기란에 제가 기재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인사를 좀 드리고 올해 그 다들 고생하셨고 내년엔 좀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늘 달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내년에 더 건강해지셔 가지고 더 재밌는 그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만해야겠다.